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5학번 영화과 입시를 총정리하려고 등장한 최우주입니다. 저는 중앙대 영화과를 나왔고 지금까지 영화과 입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작년에도 중앙대학교는 2명 합격했고 올해 2024학번도 합격을 2명 했습니다. 예비 1번도 있어요. 서울예대도 작년에는 3명 합격하고 올해 2명 합격했고 한예종 영화과는 입시는 아직 안 끝났지만 제가 지금까지 20명 넘게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과 입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2025학번 영화과 계획안을 토대로 이게 교육부에서 공표한 부분이라서 이걸로 제가 한번 싹 다 정리했는데요. 이제 블로그에서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래도 처음 아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거를 찾아본다면 일단은 수시, 정시, 그리고 한예종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한예종이라고 하는 건 특수국립대학교라서 수시 정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수시에서는 4년제 대학교를 6개 대학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전문대라고 불리는 대학들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정시에서는 4년제 대학교를 3개 정도 쓸 수 있고 가나다군 전문대를 무제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시는 내신 플러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파 실기라던가 학종이라던가 이런 거 사용하는 거고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플러스 혹은 수능이 안 들어가는 대학도 있지만 그리고 실기라던가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시를 설명하기 전에 정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블로그를 제가 좀 살펴보자면은 이 정시에서 우리가 비실기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23학번까지는 정시에도 실기 대학도 있었는데 23학번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23학번 이후부터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성결, 명지, 인하수원,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실기 대학들은 한양대, 동국대, 단국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상명대 이런 용인대 이런 대학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대학들을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영수탐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기하고는 이제 연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영화과를 가고 싶다면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하셔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적대가 동국대도 이제 여러분 UA나 진학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 1.8등급, 1.5등급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영상학과.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안 들어가서 영어가 50%, 국어가 50%가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국어가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지 합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시를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나서 수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시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실기 대학들을 다 살펴보실 텐데 이 실기 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명한 대학들인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학교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동국대랑 한양대학교는 실기가 없어요. 동국대는 폐지가 됐고 한양대는 애초부터 실기가 없었어가지고 학종대학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학종대학들은 동국대 학종이 있고 경희대 학종이 있고 상명대 학종이 있는데 내신이 1.0에서 3.0인 친구들이 쓰게 되는 학교들이죠. 한양대학교는 1.0에서 2.0 애들이 합격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제가 동국대랑 경희대도 4.5등급 애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을 봤는데 그때는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이제 25학번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기부 관리를 하셨을 때 아무래도 내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성균관대 같은 데는 이제 학종 플러스 이제 실기도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기가 또 다시 만들어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25학번 계획안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기를 하는 친구들이 내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았지만 대략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중앙대 영화과 같은 경우는 24학번에도 좀 2명이 합격했는데 한 명은 2등급 후반대예요. 근데 한 명은 4등급이에요. 예비 1번도 있는데 그 친구도 내신이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1000번 넘게 얘기해도 믿질 않습니다. 숭실대 영화과 지금 내신 3등급 초반 친구 합격하고 5등급 친구 합격하고 2명 합격했어요. 저희 24학번에 최초 합이고 지금 단국대 세종대는 제가 합격시킨 사례들 말고 그냥 입시 결과 지금 세종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4.3등급 정도가 평균이에요. 23학번에 그 세종대 수시 합격자들이 제가 국민대 이번에 3명 합격시켰는데 2명이 4, 5등급이에요. 다들 그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노중요 대학이라고 했지만 6, 7등급은 위험하고 한 5등급까지는 위험하지 않는 대학이 중앙대, 숭실대, 세종남고, 국민대다.
그리고 여기서 내신이 정말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서울예대 영화과나 동아방송대나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용인대, 청주대, 대진대, 중부대, 서울예대 영화과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21학번에 공개된 입시 자료가 있어요. 최고 낮은 애가 7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고요. 서울예대 영화과는 내신이 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서경대나 성결대나 내신 7등급도 합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말 내신 노중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한예종 영화과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합격시킨 사례는 5등급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는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1차 글쓰기 시험이 올해 24학번 문제를 보시면은 영어 지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국어 영어가 수능 등급으로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수능 등급은 상관없지만 수능 등급으로 2등급 정도 나오면 한예종 1차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임이라서. 그래서 지금 한예종 영화과는 지금 1,500명이 지원하는데 너무 불나방처럼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수능 실력을 혹은 배경 지식을 좀 길러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럼 도대체 실기 종류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자, 실기 종류, 자, 실기의 종류는 크게 이야기 구성 글쓰기가 있고 이야기 구성 구술이 있고 그리고 영화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구성 글쓰기는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2023학번까지는 1교시, 2교시 문제였는데 24학번부터는 한 교시로 통합돼서 120분짜리 시험을 보는데 원래는 영화 분석 또는 논술 또는 이야기 구성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야기 구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대가 120분 이야기 구성을 내고 뭐 세종단국 한예종 2차 시험이 180분 이야기를 보고요. 그리고 국민대가 90분 이야기를 봅니다. 물론 이제 정시 인하대도 90분짜리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뭐 정시 세종대는 90분짜리를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수시대학교인 수시중앙대, 수시 이렇게 180분, 수시국민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다 글쓰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예대 영화과가 원래 서울예대 영화과가 50분 논술이었거든요. 50분 논술이라서 영화 상식 논술 같은 거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 뭐 이런 거 쓰거나 미래 영화관 같은 걸 썼었는데 그런 게 아예 다 사라지고 24학번부터는 그냥 이야기 구성이 나왔어요. 단어 3개 주고 이야기 구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글쓰기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구성 구술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대표적으로는 숭실대에서 이미지 카드 3장을 가지고 8분 동안 이야기를 만들고 3분 동안 구술하는 시험인데 엄청 어려워요. 이게 이미지 카드가 3장인데 랜덤으로 이미지가 2장 나오고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동아방송대에서 이미지를 한 장을 보자마자 구술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형태인데 성결대 같은 데서는 20분 또는 40분의 시간을 주고 상황을 줘요. 상황을 A4 용지로 주고 A4 용지에 상황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5분 내 4분 내외 5분 내외 면접에서 이야기를 구술하게 시키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 구술 시험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시나리오 분석 시험이 있는데 이게 서경대학교, 용인대학교, 수원대학교에서 시나리오 분석하고 뭐 그 플러스 이제 면접을 같이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술 시험을 보고 나머지 대학들 뭐 청주대학교, 뭐 중부대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 상황을 주고 이제 그 이후 상황을 말해라. 뭐 이야기 구성을 뭐 하는 것도 있고 영화적인 뭐 효과 예를 들면 카메라를 어떻게 쓸 거냐 아니면 뭐 미장센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 구성을 구술하는 시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1, 2교시가 나왔을 때 1교시는 무조건 이야기 구성이고 2교시가 영화 분석 또는 논술이었는데 그래서 랜덤 영화 분석 또는 논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때 당시엔 100분이었고 그리고 한예종 영화과 중에서 8월 입시가 있는데 특별전형 8월 입시는 이제 외국어 특기자 뭐 토익 900 넘는 애들이나 뭐 영상 특기자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영화 분석을 20분 동안 뭐 2, 30분 동안 영화를 보고 구술하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하는 시험이 숭실대 2차 시험이 영화 분석도 20분 동안 보고 구술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보는 시험이고, 정시명지대에서는 아예 10분 동안 영화 분석문을 글쓰기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플러스 서울예대 영화과에서는 이미지 분석이라는 거 하는데, 뭐 이미지 한 장을 이제 10분 동안 분석하고 면접에서 구술하는 시험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영화 분석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 분석 시험들이 뒤엉켜 있는 게 이제 영화과 입시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구성을 글쓰기 하거나 구술하거나 영화 분석하는 것들이 이 영화과 입시의 거의 핵심이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그냥 다 알잖아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잠이라는 영화에서는 갑자기 이제 귀신이 들린 남편 층간소음과 겪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소재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써서 더 갈등을 만들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뭐 개연적으로 만들어내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 건 알잖아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도 알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분석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쉽게 그냥 말하면 영화 뭐 헤어질 결심에 벽지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벽지가 바다 모양이 있잖아요. 이 탕웨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이 탕웨이라는 배우가 그 극 중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설정이고 서해 바다를 건너와서 거기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어떤 어떤 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서 범인으로 의심받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여자가 바다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건데, 사실은 이 영화 분석은 다른 대학교, 예를 들면 지금 숭실대, 명지대, 서울예대 같이 대놓고 시험 보는 대학 말고도 지금 뭐 세종당구, 국민대 2차 시험에서 어떤 영화를 좋아해? 그 영화가 왜 좋아? 이런 질문을 할 때 필요한 약간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약간 배운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거라면 좀 학생다운 자신만의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약간은 미흡하더라도 교수님이 더 그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너무 미흡하면, 너무 후지면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뭐 기생충에서 오프닝에서 뭐 카메라 있잖아요. 기생충의 뭐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가 양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반지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엔딩 장면도 이게 비슷하게 막 이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3이나 20살 20대 초반 N수생들이 대단하게 이제 영화 해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학생 수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수준이 어떤 건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영화 학원에서 해주는 것들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 뭐 이야기 구성 같은 경우도 너무 특이한 이야기고 너무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게 학생이 할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풍부하게 바꿔주거나 하는 것들이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 올해 서경대학교가 원래 1차, 서경대는 그냥 시나리오 분석을 한 다음에 합격을 뭐 정했던 학교예요. 근데 올해도 저희가 3명이 합격했는데, 근데 올해 갑자기 이제 1차에서는 시나리오 분석하고 면접을 했고 2차 시험으로 이야기 구성 문제 50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로그라인을 만드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그 책 20가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널드 토비아스 책인데, 이 책에 플롯을 하나 주고 로그라인을 만드는 시험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영화 뭐 이야기 구성 연습하는 작법서 있잖아요. 20가지 플롯도 있고 뭐 로버트 맥기의 스토리, 이거는 한예종 영화과 기출 문제기도 하고, 이거 다이얼로그가 이제 기출 문제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데이비드 하워드의 시나리오 가이드도 있고, 뭐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도 있고,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영화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의 비밀, 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책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플롯을 따라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름 그것을 2024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는 장편 영화 위주로 여러분들이 영화 예술을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을 영화 입시의 어떤 핵심 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4학번을 이제 맞이하면서 단편 영화가 지금 되게 많이 쏟아지잖아요. 과거에는 그것이 막 인터넷에 많이 없었는데 특히나 지금 뭐 경기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영화과들 뭐 그런 영화과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뭐 상영하는 영화제들도 있고 그냥 단편 영화제들 같은 경우 온라인 상영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최근에는 학생들한테 온라인 영화를 많이 보라고 하고 특히나 지금 2023년 현재 칸 영화제에서 틱톡 영화제 상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뭐 3, 4분짜리 영화 상을 주고 그래서 지금의 플랫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편 영화를 한 3분짜리는 아니고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영화들을 좀 많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좀 영화학과 입시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또 소재가 뭐냐, 어떻게 합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올해 붙은 합격한 소재들은 내년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봐서 도움이 된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시 얘기를 좀 위주로 많이 했겠는데 지금 뭐 여기 세종성결 뭐 그리고 명지대, 인하 수원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하기구성대학은 인하대학교하고 이제 세종대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면접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영화분석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획안이라고 써 있는 걸 약간 살짝 정리해 놨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 라인이 이제 영화과 입시의 어떤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뭐 갈팡질팡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영화과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고민할 텐데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 블로그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학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데 2025학번 동영상을 지금 만든 건데 24학번 동영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우주가 어떻게 말이 달라졌는지 23학번에 어떻게 말을 했는지 22학번에 어떻게 말했는지도 참고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영화과 입시가 조금씩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